동구의 찐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삼성초, 현암초에서 공부하시고 우송중 보문고를 거쳐 충남대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연세대학원 석사, 현재 배재대 관광축제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으로 아주 논문에 매진 중입니다. 또한 병역으로는 육군 학사장교 1기 중위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정치 경력 또한 진정한 동구의 일꾼이신 것이 동구에서 1998년 제4대 구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4, 5, 6, 7대 내리 4선을 구의원을 역임했고 8대 대전시 시의회 시의원으로 일하며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하였습니다. 이어 4년간 직전 대전 동구청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동구청장을 수행하는 동안 혁혁한 재임 시절의 공로는 이후 후보께서 직접 하나하나 낱낱이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구의 참 일꾼인 황인호 후보는 더 넓은 정치로 나아가 동구민 대한민국의 큰 정치를 하고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협의회로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추진위원장을 맡아 불철주야 대한민국과 동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동구청장으로 역임하셨던 황인호 후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론사에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이거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선출직들의 가장 요망인 그야말로 이게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내리 육선 24년간 이게 선택을 받았다는 자체는 정말 이게 어떤 이게 선출직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들을 정도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간간히 했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한다. 남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민원 처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못하는 게 뭐냐? 단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가장 정말 한편 싫어하고 언론에 간간히 나오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다니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마 30여 년이 넘은 지금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도 아직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용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해외 연수 갔다 오면은 해외에서 견문한 것 이런 것을 지역에 그보다 훨씬 더 멋지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주민들도 해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왔으니까 많이 창리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금으로 이제 해외 연수 갔다 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의 체감 온도가. 그래서 저는 내리 육선을 하면서 특히 이제 시구의원 5선 20년 동안 전국에서 아마 손꼽 정도로 공금으로 해외 연수를 단 한 번도
안 갔다 오는 거, 이것이 다른 이게 그 지방 정치를 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게 차별이 있다 이게 싶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그 의원들하고 안 갔다 오는 게 그 저하고 차별이 생기니까 저 때문에 이제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갔다 오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동료 의원들로부터 좀 본의 아니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차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청렴하라고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게 공금에 대한 외교 의식은 이게 가져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게 그 지방 정치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몸을 이게 추스리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구태와 구습을 이게 반복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제 이름이 황인훈데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게 꾸준히 우리가 이게 일궈나가기 위해서는 전과는 이게 분명히 차별되고 특장이 있는 그런 이게 시책과 또 이게 저 스스로가 그런 것을 스스로 이게 몸소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24년 동안 이게 하면서 이제 1년 반 정도 이게 쉬다 보니까 좀 여독이 좀 풀렸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충남대 이게 도서관을 이게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게 책을 써가면서 저 스스로도 이게 마음의 수양을 이게 충분히 하고 한 70명 가량의 인생 이모작을 이게 성공리에 잘 이게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이제 인생 이모작 성공담을 이제 책으로 이게 만들었는데, 저번 이게 출판 기념회에서는 그걸 이게 출판하지 않고 아직 이제 좀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번 출판 기념회는 이제 제가 4년 동안 동구를 이끌면서 동구청장으로서 역대 어떤 구청장보다 정말 이게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동구를, 가난한 동구를 부자 동구로, 혁신적인 동구로 바꾸는 4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때마다 언론에 낸 그런 칼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동구는 그야말로 어느 구청장이 한 4년 동안 호화청사를 이게 짓고 여러 이게 사업을 이게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 빚을 졌는데, 사실 재정 자립도가 아주 좋은 그런 지역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이게 예를 들어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데는 똑같이 호화청사를 졌는데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이게 한 3천억 이상의 빚을 졌는데도 재정 자립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빨리 이제 회복을 이게 하게 되는데, 우리 동구는 겨우 450억을 빚을 졌는데 4년 동안 이제 빚을 지고 그 이후에 구청장이 8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허덕였는데 그 빚도 다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4년, 8년 두 전직 구청장들이 12년 동안에 재정을 이게 동구의 살림살이를 정말 나름대로 추스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게 동구에 근무하는 이게 동구청 공무원들 각종 수당을 이게 오히려 줄여가면서 그것을 이제 빚 갚는 데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내주신 세금 가지고 또 빚을 갚고, 세 번째는 동구에 이게 그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유재산, 이런 것들을 이게 후드려 팔으면서 역시 또 빚을 갚고,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나겠죠. 1인당 1년에 한 200~300만 원씩 못 받고서 일을 하게 되니까, 시청이나 다른 구청 공무원들보다도 그 못 받게 되니까, 아마 제주도 이게 그 서귀포에 근무하던, 울릉도에 근무하던, 서울 종로에 근무하던, 대전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똑같이 연봉으로 따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받아야 하는데, 우리 동구만 이게 그 유독 못 받게 되니까, 그러한 이게 그 재정 실정이 결국은 동구청 공무원들을 이게 그 동구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 장소로 만들고, 시로 가려고 하고, 시에서는 동구를 안 오려고 하고, 이런 이게 폐단이 근 한 10년간 있었습니다. 공무원만 이게 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주민들도 말할 나위 없이 큰 피해를 이게 그 입었죠. 열심히 낸 이게 그 세금, 그에 상위에서 이제 보답으로 민원을 요청을 하면은 10배, 100배로 이게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게 그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세금은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이게 답변은 빚 때문에 못한다, 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이게 그 듣고 이게 그 살아온 지가 한 10년 이게 그 되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종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450억 그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런가? 제가 이게 그 5년 전에 동구청장 이게 그 맡았을 때, 그때 빚이 여전히 114억이 남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살림을 했던 황종성 전 동구 의원님하고 신은옥 전 동구 의원님이 같이 그 있습니다만, 이분들과 이제 그 함께 해가지고 열심히 살림을 추스려서 빚을 갚는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빚을 못 갚습니다. 450억도 그렇게 해서는 이게 못 갚죠.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일단 공무원들 인건비부터 다 쳐주자. 그래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먼저 다 이게 그 예산에 편성해서 쳐주면서 공무원들 이게 사기를 올려주죠. 그러면서 약속으로 한 게 인사 혁신을 이게 만들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인사권을 이게 그 인사권자인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전체 나눠줬습니다. 동구 인사권은 여러분들한테 돌려준다. 저 이제 국비만 있다 오는 공무원 우대하고 시비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구의 인사권은 여러분들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주먹을 쥐게 하고, 국비만 있다는 공무원 우대하고, 시비만 있다는 공무원 우대하고, 민자만이 유치한 공무원 우대하고, 사업 분야가 아닌 이게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동구의 명예를 전국에 선양한 공무원을 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못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칭송을 많이 받는 공무원, 아울러서 직장 내에서 평판이 좋은 공무원을 우대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나는 어디에 속할 건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승진 여부를 스스로 이제 저울질하겠죠. 이제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아기만 낳은 공무원, 저출산 정말 이게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이제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지연이니 학연이니 혈연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저울질했는데 일체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아까 제 양력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저는 동구에게 대전의 토박입니다. 다른 분들이 역대 구청장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게 여기 구청장을 이게 이쪽으로 와서 맡게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연 중심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폐단이 많았어요. 이런 폐단을 전체 다 혁신적으로 폐습을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이게 이 6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단적으로 이게 국비 시비를 제가 이게 동구청장 재임 시절에 무려
4년 동안에 5,6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게 따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1년에 내주시는 이게 그 세금이 500억도 안 됩니다. 그거보다 이게 그 훨씬 많은 10배가 넘는 돈을 공무원들이 따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고, 이제 공무원들이 효자고 효녀입니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인사 승진을 이게 그 속도를 내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게 그 구청장들이 승진시켰던 그때보다도 제가 이게 그 승진시킨 인원이 특히 사무관, 서기관급만 보더라도 2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그 인사를 이게 그 많이 시켰습니다. 승진 속도가 엄청 빨랐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그 시청으로 이게 그 가려고 하고 시에서는 안 오려고 하는 기피직장이 있는데, 이제는 시에서는 서울 오려고 하고 동구청에서는 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직장이 아니라 희망직장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행안부에서도 전국에 전체 이게 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게 그 평가를 했는데, 대전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우리 동구가 인사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전국의 그 다른 지방정부가 도대체 동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인사를 이게 그 잘했는가, 이걸 벤치마킹하러 이게 그 올 정도로 이게 됐습니다. 금방 부자가 되더라고요. 돈이 널널하니까. 그러니까 5,600억이 넘는 이게 그 돈 가지고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빚도 이게 그 4년 동안에 갚아야 할 걸 2년 만에 다 갚고,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이게 다 쳐줬죠.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과거에 민원을 제기하면은 다만 이게 그 1, 2천만 원짜리도 못했던 뭐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보안 등 하수도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수백억 드는 이런 이게 그 사업까지도 다 이게 처리를 이게 순식간에 이게 해치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금방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런 돈 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제가 2009년도 구의원 시절에 이제 우리 동구로 이게 유치시킨 용원동 국제 수영장을 비롯해 가지고 또 역시 가양동 이제 그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이어서 세 번째로 인동 그 체육관을 헐고 거기다 이게 그 수영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3관을 아마 전국에서도 이게 그 세월호 사건 이게 터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초등학생 전체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치러 왔는데 턱없이 수영장이 부족했는데 그런 걸 제일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게 됐던 거였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정략적으로 그것을 이게 못 지켜 이제 방해하는 이게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여망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이게 수영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은 면역력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수영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이제 세 군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게 동구청사 자리가 시립병원 부지입니다. 이 시립병원은 전국 특광시 중에서 없는 데가 이게 대전, 울산, 광주 세 군데인데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이게 우리 동구가 시립병원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립병원을 이게 유치하기는커녕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게 동구청을 이게 짓는 아주 잘못된 이게 행정을 그 당시에 범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것을 시립병원 부지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동구에는 시립병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제 제가 시의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권선택 전 시장과 함께 해가지고 용원동에다가 우리 동구에서 이게 벗어나지 않게끔 가오동이 시립병원 부지가 이제 훼손됐기 때문에 용원동에다가 다시 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상에 제가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확정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립병원이 왜 필요한가? 일반 민간이 그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시립병원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게 그 자명한 겁니다. 이 공공의료는 한마디로 이게 보건소를 종합병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보건소가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광역 전체 우리 대전 시민들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금산, 옥천, 영동, 보원 일대 이게 그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그 공공의료원이 역시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전 동구가 입지 조건은 제일 좋습니다. 그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런 게 감염 질환이 요즘은 4, 5년 만에 오기 때문에 과거에 패스트라든지 콜레라 이게 장티푸스처럼 1, 200년 사이에 한 번씩 오는 거하고 다른 환경이 그 상당히 안 좋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게 감염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한번 발생하면은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엄청날 정도의 이게 그 인간 관계가 어렵게 이게 그 됩니다. 사회생활이 그 상당히 크게 이제 그 격리가 되고 힘들죠.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한데 왜 그 당시 이게 그 단체장들은 선출직들은 이 필요성을 왜 못 느끼는가? 이런 것이 바로 이게 그 우리가 세월호 사건 터지기 이전에도 수영장이 반드시 뭐 생존 수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청북도는 바다라든지 이런 친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을 접할 그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영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미래를 이렇게 봐야죠. 꼭 세월호 사건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것이 사스 메르스가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에 다 있는 공공의료는 왜 우리 대전이 왜 동구가 그런 걸 안 짓고 그것을 못 들어오게 했는가? 이건 정말 미래에 대한 선지적인 감각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런 비용까지 이제 다 이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짓게 이게 되기 때문에 좋고 아울러서 이제 법도에는 이게 동부경찰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자치경찰제를 할 거다 싶으니까 우리 동구에는 경찰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끌어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적절할 때 그때 동부경찰서도 행안부와 협의해가지고 결국 이제 끌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부경찰서가 이게 온지 한 10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들은 그냥 배지만 달고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홍도 이게 육교 지하차도 이게 만드는 것도 정말 이게 저한테는 뜻깊은 이게 성과였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시작한 경부 고속철이 이제 개통되기 이전에 그때 이제 경부 고속철로변 정비 사업 특별위원장을 제가 이게 맡고 있을 때 홍도 육교가 이게 참 엄청난 이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마이 고개예요. 거기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에 1년에 한 30건 정도 이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거기다 이게 더 안 된 것은 1년에 거의 한 차례 정도가 이게 차량이 낙상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이게 차도 이게 정말 안 됐지만 그 차로 인해 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나 인명에게 이제 역시 큰 이게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죠. 저것은 언젠가는 철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북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장을 동구에서 맡고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경부선이 남북으로 있다 보니까 동서로 지하차도, 지하보도가 쭉 한 16개 구간이 있는데 홍도 지하차도는, 홍도 육교는 지하차도를 이게 하겠다는 게 사업이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사업 계획에.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저건 반드시 이게 철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삼성동, 홍도동
성남동, 용전동 4개 동 그 인옆에 있는 이게 그 아파트군들 이런 이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 위험을 이게 그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게 그 과거에 홍도 육교 만들 때는 엄청난 큰 사업이었지만 저걸 이게 철거하고 지하차도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 이게 그 대전광역시 토목공사 비용으로 봐서는 거의 그 최대의 그 비용이었습니다. 무려 1368억에 그 달하는. 아마 구의원이 그런 비용을 감내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6.7km 구간, 그러니까 한남대 이제 그 과선교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정동이죠. 나머지는 이제 홍동서부터 이제 삼성동, 중앙동, 그리고 대동, 신인동, 파남동에 이르기까지 경부 고속철이 이제 그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6.7km 구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16개 구간을 이게 그 확장하고 신설하고 개량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철로변 옆으로 해가지고 완충 녹지 10m 폭으로 그리고 또 측면도로 10m 폭으로 이거 만드는 비용에 3억 빠지는 5천억 대략 한 4,997억까지 하는데 4,997억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게 그 사업을 하는데 홍도육교를 이게 그 철거하고 지하차도 만드는 것은 이 하나만 하더라도 1,368억이 되니 정부에서 이게 그 빼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16년 동안 걸려서 지하차도로 완공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마 생각하면은 이게 그 뭐든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이게 그 긴 기간, 아까 시립병원도 정말 이게 그 시립병원 부지를 훼손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립병원을 짓는 것은 다시 이제 그것을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짓는 것은 또 다시 어려운 이게 그 난관과 그리고 많은 이게 그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립병원 다시 안치기 위해서 무려 한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홍도육교 지하화도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부경찰서는 이제 시위 적절할 때 10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되었고 대전 역세권에 이제 그 혁신도시 지정이 됐고 도심융합구 용합 특구로 이게 지정됐다는 거. 이것도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지정들이 됐는데 참으로 얼마나 이게 그 승가푼 다른 지역들은 이게 다 지정됐는데 왜 이게 대전만 지정이 안 됐는가? 이래서 이제 대전시청 그 당시 이제 허태정 전 시장과 계속 이제 협의해가지고 대전 역세권이 전국 5대 광역 역세권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제일 이게 후줄근하지 않느냐? 이 대전 역세권을 이게 정말 대전의 관문이고 대전의 자존심인데 이대는 놔둘 수가 없다. 과거의 역대 시장, 구청장들이 역세권 개발이니 르네상스니 말만 이게 요란하겠지 한 번도 성공시키지를 못했어요. 십수년간 그렇게 흘러갔다가 제가 역시 동구청장이 시임 시절에 역세권 이게 개발에 이제 3가지가 이게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지정돼 가지고 철도공사, 철도공단 같은 그러한 이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오게 됐고, 두 번째는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남시 판교에 있는 이게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융복합 이제 도시로 새로 이게 태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1월 9일 날 도심융합 특구법이 이제 국회에서까지 또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 4월부터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의 이제 차원에서 대전 역세권이 이제 아주 크게 변화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복합 2구역은 지금 이제 한화를 비롯해 가지고 9개 이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민자 이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대략 한 1조 원가량이
이제 그것도 올해부터 이제 그 본격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영과 민영이 같이 이제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넓던 이게 그 대전 역세권이 앞으로 이게 그 빼곡하게 이제 꽉 들어차게 이제 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그 5대 광역 역세권 중에서 가장 답보 상태에 있었던 이 대전 역세권이 앞으로는 가장 그 멋진 역세권으로 이게 그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이게 그 노력들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런 오랜 이게 그 지방 정치를 이게 그 하면서 동구청장을 맡게 되니까 이미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죠. 역시 이제 그 준비된 구청장으로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민자가 엄청나게 이제 그 민영 개발이 활성화돼 가지고 대전 역세권 거기 일원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공영 개발, 민영 개발로 해서 아파트 이게 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옆에 대동 이스트시티를 끝으로 해가지고 공영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LH공사에서 이제 그 선언을 냈는데 네 군데가 남았어요. 천동 3구역, 대동 2구역, 구성 2구역, 그리고 제일 큰 대전역 앞에 있는 소재구역. 거기는 가양 1동, 대동, 자영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큰 구역입니다. 이 네 구역이 이제 그 달동네 없애기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열차게 몰아붙여가지고 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천동 3구역 리더시티가 이제 그 입주를 하게 되고 무려 3,400여 세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죠. 그 파급 효과로 역시 마찬가지로 천동 중학교가 설립이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시의원 할 때 교육위원을 이게 할 때 중학교를 이게 필요로 했는데 중학교가 이게 설립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이나 이게 교육부나 학령 아동이 부족하다. 학령 인구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만 세대 이상 주민 주거 환경이 만 세대 이상이 이제 필요한데 천동 3구역이 개발이 안 되면은 도저히 학교 설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천동 3구역이 개발되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하고 이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구청장이 되고 나가지고는 바로 천동 3구역 이걸 개발해야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동 3구역이 먼저 이제 개발됐고 중학교 이제 설립 요건을 맞춰준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마침 천동 중학교 이게 설립하는데 춘인 위원장께서 또 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마 이제 구성 2구역이 이제 개발돼야 성남동에도 성남초등학교 앞에 지금 이제 중학교 부지를 떼놨는데 거기도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중학교 설립을 또 안 해줍니다. 예, 거기도 지금 이제 구성 2구역 거기도 이제 개발을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이제 중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중학교 설립이 중학교 하나만 초등학교 설립이 초등학교 하나만 딱 떼서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것과 맞물리는 도시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갑자기 선출직들이 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만났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이제 만나고 와서 이게 학교 설립이 확정된 거냐 아주 인수격으로 이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환기시켜 드립니다. 어떻든 이제 그렇게 천동 3구역 이제 개발되고
이제 대동 2구역이 이제 그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올해 이제 그 철거 분양이 이제 그 들어가고 대전요고 한반여중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2구역, 소재구역 이제 전체 이제 그 다 개발이 이제 그 끝나게 되면은 전국에서 우리 동구청과 LH공사가 공용으로 이게 그 개발하는 주간기행 사업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 20군데 정도가 이제 그 완료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거치면서 우리 동구를 아파트 그 단지로 특히 달동네 없애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동안 계속 24년 동안 이게 그 해온 성과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민영 개발까지 잘 돼가지고 과거에는 민영 개발하면은 동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이 동구는 이게 투자해야 투자 가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정말 기이한 변화가 이게 생겼습니다. 제가 동구청장을 맡을 때 이렇게 그냥 막 혁신적인 바람이 불으니까 전국에 건설 기업들이 그냥 다 동구로 이게 몰려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정말 이게 그 주민들 자체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의식이 바뀐 것 같아요. 곳곳에서 막 이제 그 각 동마다 블록마다 민영개발 이게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 가로주택 사업, 지역주택 사업 이런 많은 이게 그 민영 개발이 이제 그 촉진이 되어서 공영 민영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까지 포함해서 근 한 30군데 가까운 대전에서 가장 이런 건설 경기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는 데가 우리 동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구를 천지개벽 부자 동구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의식을 바꾸면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말 눈먼 돈도 이게 그거 끌어들일 수 있다. 국십이 아까 그렇게 많이 끌어들이고 쿠팡과 같은 대기업도 끌어들이고 아까 이제 그 혁신도시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이제 많이 내려오고 도시민학 특구로 인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그 창업형 기업들이 이제 그 역세권에 또 빼곡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방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혁신도시 정에 따르면은 어떤 이게 특혜가 있냐면은 이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대전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이게 그 나온 이게 인재들이 과거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게 그 많이 유출됐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는 갈 필요가 없어요. 대전 지역에는 이게 그 우리 인재들을 30%까지는 먼저 이게 그 채용을 이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렇게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게 그만큼 활성화되고 오히려 이게 타지에서 우리 대전으로 이게 와서 대전에는 고등학교나 이게 그 대학을 졸업해야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게 그 대전으로 이게 몰려들겠죠. 이렇게 해서 인구도 유입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는 이게 그 기관 이런 이게 그 사업체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역세권은 그야말로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24년 동안 그 일한 내용들을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사실 이게 단독주택이 많으면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사를 안 가셔요. 거기서 이제 페인트 칠하고 문 고치면서 담장 고치며 거기서 이제 오래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거기서 이제 그 토박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사시죠.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젊은 새내기들이 이주를 못 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거 형태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게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공공기관과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변화하는
하는 상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제 제가 중앙정계로 이제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반 정도 이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충전이 돼서 중앙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다른 이게 형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게 장관도 하고 대권도 도전하고 또는 이게 국회의원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그게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경험한 사람이 중앙정치도 잘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를 오래 하면서 주민을 잘 섬겨본 사람이 중앙정치에 가서 주민과 똑같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다. 지금 이게 국민들로부터 중앙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환대를 못 받죠. 왜 그러냐? 지방자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을 정말 이게 부모나 가족처럼 이게 섬기지를 못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감이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자치를 한 사람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게 우리 동구청장과 같은 성남시장을 역임했고, 대전시장과 같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대권도전,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당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따진다면 우리 도심으로 따진다면 통장에 해당되는 시골의 이장 출신 아니에요. 이장 거쳐서 군수를 거쳐서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두루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게 잘 한 분이 중앙정치 무대에 서는 것이 요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자, 황인정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앙에 가면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동안에 지방정치를 하면서 이제 성과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아직은 이제 완성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병원도 멋지게 이게 빨리 져야 할 것 같고, 속도적인 문제입니다. 대전 역세권, 혁신도시나 이게 도심이 특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안 내려오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게 법령에 의해서 가열차게 빨리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빨리 활성화되죠. 도심융합특구는 이제 혁신도시 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을 빨리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대전 동구는 역시 철도 도시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이게 맞춰서 또 하나 이게 필요한 것이 아까 이제 경북 고속 철로변 정비 사업을 이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철로변 옆에 사시는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이라든지 또는 이게 진동, 분진 이런 거에는 환경 폐해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략 한 10,000세대 가량이 파남동서부터 신인동, 대동 거쳐서 여기 삼성동 그리고 이제 홍도동까지 여전히 이제 철로변 주변에 있는 게 아파트 분들이 가장 심한 것이 이제 소음입니다. 직립형으로 방음벽을 이게 높여도 아파트는 계속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을 이게 다 처리를 못 합니다. 지금 이제 마침 철도 도심 통과는 이게 철도 지하화 이게 특별법이 또 최근에 이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그 대전 지역에 이게 그 현재 그 국회의원들이 별로 이게 그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은 저한테 이게 그 역시 떨어진 또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그 수도권에 있는 이게 그 철로변 이게 그 지역에 철로변을 갖고 있는 그쪽 해당 구역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이게 그 부산 쪽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그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북 고속철을 이게 그 깔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로 이게 그 당시에 넣었으면 좋은데 고속철과 이게 그 국철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국철은 지상에 있고 지하철 고속철만 지하로 넣으면은 이게 또 맞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상으로 같이 깔면서 옆에 이제 그 주변 정비만 이게 했었는데 지금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어요. 지상에 있는 이제 그 철로를 다 지하로 넣자.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이제 그 대전도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이것은 경부 고속철이나 경부선만 아니라 호남선, 호남 고속철까지 같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대전권 전체 새로 이게 그 22대 국회에 이게 그 진출하는 우리 대전권 이게 그 국회의원들의 큰 주어진 이게 그 수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그 큰 공약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역세권 이게 그 여기에 그 개발을 촉진시키는 거하고 우리 이제 그 철도 이제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을 이게 그 지하화로 이게 그 만드는 거, 소음을 제로화 이게 그 시키는 거, 이것도 이게 우리 지역에 이제 그 큰 현안 사업이고, 무엇보다 이제 그 제일 큰 현안 사업은 우리 국가적인 이제 사업이죠. 저출생 문제를 이게 그 시급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정말 이게 그 0.7 합계 출생률이 그렇게밖에 안 될 정도는 지금 앞으로 2090년도에는 이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동 소멸 국가로 해당되는 이게 그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이게 그 저출생을 이게 그 바로잡지를 못했는가? 이 국민들한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녀를 낳고 키우고 대학까지 이게 그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이게 책임져야 한다. 자녀 국가 책임제를 가장 큰 공약으로 제가 이게 내세우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출생시켜서 출산돼서 아이가 나오면은 보육, 교육 모든 그 양육을 이제 그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책임지겠지만 일자리 만드는 것도 아까 이제 그 혁신도시나 도시융합 듣고 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우리 자라는 이게 그 자녀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충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게 그 가장 큰 이게 그 공약은 자녀 국가 책임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철도 이제 그 도시이기 때문에 대전 역세권 이게 그 개발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많이 이제 그 유치하는 거죠. 그 세 번째 공약은 철도를 이게 그 지하화 이게 그 시키는 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그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의 그 교육센터를 이게 그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서서히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AI에 그 통해서 교육을 이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그 좀 법제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AI 선진국임을 빨리 이제 그 좀 드러내고 거기서 이제 그 좀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서 썼는데 이 지역 화폐가 이 단체장이 바뀌면은 시들시들해져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 사장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대전시에서 안 쓰고 국비를 판다면 이제 60억이나 되잖아요. 이런 폐단이 없애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이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주요한 지역 화폐, 뭐 꼭 원통대전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 화폐는 전국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지역 경제를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함부로 변경을 못하게 법제화를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게 그 대전 시민들이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유용함을 느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이제 그 사장화되기 때문에 법제화시켜서 앞으로 더 이게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공약상은 이제 지금 이제 예비 공보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지금 거진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이게 있겠고 저는 이제 간편하게 이제 항상 요약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동구의 미래의 먹거리 관광산업을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시켰는데 대청호는 우리의 국그릇이다. 식장산은 밥그릇이다. 옛날 식기산이라고 했죠. 그 백제시대에 무진장한 이게 군량미를 거기다 이제 숨겨놨다고 해서 이제 식기, 식량과 이게 관련되어 있는 이게 식장산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고봉으로 돼 있으니까 산이 그래서 우리 대전에 동구에 이게 거기는 식장산은 밥그릇이요. 대청호는 국그릇이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으면 이게 굶어 죽지 않잖아요. 하듯이 저에게 동구는 집이요. 동구민은 가족입니다. 늦게 결혼해서 아이도 없거니와 오로지 우리 동구와 우리 동구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전의 선출직들이 아쉽게도 우리 동구가 대전의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존심이 상해요. 이 선출들이 집이 대부분 다 서울이니 외지에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게 선고인 양 여기 우리 동구에 새들어와 이게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한 곳에 올인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나태주 시인의 들꽃 식규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보아야 이쁘고 아름다운 줄 알죠. 두 군데를 보면은 이게 이쁘겠습니까? 관심을 이게 갖겠어요. 홍도 지하차도가 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겠어요. 바로 그 옆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요. 법도인에 이게 동부 경찰서를 나중에 이제 자치경찰서를 하게 되면은 만들긴 만들어 주겠죠. 이제 10년 후에 만들어 주겠죠. 이게. 하지만 1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꼴았겠느냐. 동구에 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동구에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오래 사는 동구의 찐토박이 저 황인우만이 진짜로 이게 뜨내기들과 달리 동구를 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